오세훈 시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규제개혁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니까 좌석이 부족해서 지금 서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데 미리 충분한 좌석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 신산업 분야에 각종 협단체장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전광호 이사장님, 윤상직 장관님 비롯해서 오늘 1부, 2부 발제하고 토론해 주시고 또 회의를 진행해 주실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뒤에 제목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계시는 뉴스가 많이 등장하는데 마가를 벤치마킹을 해서 코가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사실 급하기는 우리가 더 급하죠. 언제부턴가 이제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약간의 우려와 패배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1% 성장하는 게 그게 우리 실력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좀 성장할 수 있는 실질 성장 한 3%, 경상 성장 한 5% 정도 만들어내서 5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가자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목표, 비전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반성을 해보면 제조업에서도 그렇고 금융업도 그렇고 이 두 개가 수레바퀴처럼 경제를 굴려가고 번영을 만들어가는 바탕인데 둘 다 문제가 생겼었다. 장시간 동안 주력 산업군이 교체된 적이 없고 금융 부분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전문가분들의 분석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 미중 패권 전쟁 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가장 선도적이었어야 되고 이제는 AI제이션까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걸 주도하고 있었느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부가가치 업종을 늘리고 제조업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제이션을 결합을 시켜서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나열한 미래 산업 인프라를 깔고 R&D 투자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화두인 규제개혁을 정말 전방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해법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정부가 스타트업부터 시작을 해서 유니콘, 대기업까지 이르는 그 고비고비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혁신의 주체가 돼야 되지만 그 기업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해주는 역할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R&D 투자를 한다든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그리고 세제상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제때제때 공급해 주는 것만이 정부가 해야지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싶고요. 이런 일들을 이제는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 기업이 그렇게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의미에서 서비스 정부라는 의미를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방금 전에 박일준 상위 부회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이 규제 때문에 조 단위의 수십조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규제가 없다면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이게 통계가 뭐 17개, 5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다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각종 신산업 협단체장님들이 함께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눈을 찌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성장률 한 5% 정도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산업정책, 재정투자, 금융활성화, 세금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연 경상성장률 5% 정도, 실질성장률 한 3% 정도를 달성을 하게 되면 2045년 해방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되면 우리도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비전으로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따져보면 첫째는 이제 산업정책을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이 오른쪽에 써놓은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10년 뒤, 30년 뒤 꾸준히 우리를 먹여 살릴 그런 산업군이고요. 이렇게 산업구조를 개편해가는 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최근에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기자, 4개, 5개의 싱가포르이 한번 돼보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주장하는 개헌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각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서 그곳의 발전 전략, 그 발전의 어떤 모델을 전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부터 시작해서 행재정적 권리, 다시 말해서 세금을 걷어서 쓸 수 있는 권한까지를 다 주고 인재를 양성해서 배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다 주게 되면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경쟁이 붙고 주변 국가, 주변 도시와도 경쟁을 할 수 있어서 다 경쟁 체제로 돌입하면서 그러려면 규제 개혁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재정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는 뭐 굳이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인재 양성까지 이렇게 모든 전방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금융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한 군데만 아니라 지금 뭐 부산이 금융 인프라를 가지기 위해서 산업은행 이전도 주장하고 하는데요. 뭐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흔쾌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산도 좀 함께 커서 제2의 서울 수도권과 같은 이런 기능을 함께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열한 이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의 전략 자산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수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금 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비롯해서 각종 세제를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그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제도를 고쳐서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야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작은 문제 때문에 데드밸리를 겪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세금으로 넘어가면 사실 요즘에 제가 이 상속세나 증여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산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야 될 자금들이 은행에 금융기관에 묶여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미리부터 상속을 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하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쪽 오른쪽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1인 가족부터 4인 가족까지, 다시 말해서 아이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아이들을 많이 가지면 소득세를 조금 낼 수 있는
그 소득세 실효세율의 이 격차를 우리나라는 별로 두고 있질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세율을 소득세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세제도 전부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시니어 계층에게 묶여 있는 자산들을 과감하게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미리부터 뭐 창업할 때라든가 결혼할 때 과감하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중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경제 활성화에 그런 그 세제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좀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데 세금이 소득세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제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증여를 장려를 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창업 및 결혼 비용이라든가 이런 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좀 더 과감하게 자산을 상속, 증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서 소비,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노동시장으로 넘어가면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에 뭐 주 52시간제 얘기도 반도체법 관련해서 이제 화이트 칼라 에그젬션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좀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고 임금 체계도 연공급보다는 성과급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젊은 세대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한다든가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규제 개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 규제 개혁은 관이 아니라 민이 관과 함께 주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뜻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이미 그렇게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 중입니다. 또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선 허용, 사후 규제의 규제 심사 방식을 대폭적으로 원칙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국제 수준에서 규제의 최소성 원칙을 적용해서 신산업별로 기준 국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나라 수준의 규제 철폐를 실행을 한다면 아마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개혁은 일회성으로 늘 정권처에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상설 기구화해서 시스템화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독립적으로 가동을 시키는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차원에서만 할 게 아니라 KDI의 규제연구센터나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를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늘 철폐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부처 수준으로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정도 하지 않으면 또 일회성의 어떤 이벤트로 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한계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이런 상시화된 시스템을 만들자는 차원의 제안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AI라든가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양자 산업 그리고 핵 융합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 융합이나 우주 산업까지 우리나라의 10년 뒤, 30년 뒤를 좌우할 수 있는 산업군들을 키워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를 예시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규제개혁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각을 좀 넓혀봤습니다. 넓게 R&D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재정적인 그리고 또 금융산업의 시각에서 갖가지 영역에서의 세제 문제까지를 모두 포괄을 해서 이 정도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구석구석 모두 챙기지 않으면 과연 1% 저성장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그 1% 성장을 넘어서서 다시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이라고 하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기념 촬영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장님 잠시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